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관련 추가 조치로 공매도 규모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6개월간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시장 안전 조치를 발표하고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시장에서는 반드시 시장 조성자에 의한 공매도 금지가 포함돼야 한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결국 지난 17일부터 시장 조성 의무 관련 공매도 최소화를 위해 시장 조성 의무 내용 변경 등 추가 조치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공매도 거래 규모는 13일 1조 1,837억 원에서 17일 349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외화 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대폭 확대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은행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한도를 25%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며 이번 조치가 외화자금 유입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외환 수합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40에서 50%로 외은 지점은 200에서 250%로 올립니다. 그는 기존 외환 분야 비상계획상 세부 대응 조치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필요시 그 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가전시장은 5G와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면서 사물 인터넷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소비자 가전 부분 대표이사인 김현석 사장은 오늘 정기주주총회에서 빌트인 가전과 시스템 에어컨 등 B2B 사업에서는 건축업체 등과 협력해 유통망을 확대하고 기술력을 활용해 홈 IoT 사업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건설사와 협력을 통해 플랫폼 확산을 주도하고 공간별 솔루션을 발굴해 소비자에게 차원이 다른 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TV 부분은 핸드폰과 TV를 동기화해 모바일 동영상을 즐길 수 있는 더 세로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B2B 디스플레이 사업은 프로젝트 컨설팅에서 유지 보수 서비스까지 엔드투엔드 솔루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조선 업계에서는 최초로 동반 성장실을 신설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와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들기 위해 동반 성장 담당 부서를 대표이사 직할로 격상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김숙현 동반성장실장은 협력사 경연 안정과 경쟁력 강화는 조선 업계의 필수적인 요소라며 기술력 강화, 품질 지원, 동반성장 3대 핵심 목표 아래 협력사의 어려움을 깊게 살피고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직업 전문 교육기관과 제휴해서 인력 수급을 안정화하는 등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관리자 맞춤형 경영 역량 향상 교육 등을 진행해 협력사의 경쟁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현대모비스 사내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오늘 서울 강남구 현대해상 화재보험 대강당에서 제43회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정 부회장은 2022년까지 현대모비스 사내이사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 연기금 등의 반대가 있었지만 책임 경영을 위한 최적임자라는 이사회의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지난해 재무제표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승인하고 결산 배당금으로 보통주 3,000원, 우선주 3,050원을 결정했습니다. 내일 현대차 주총에서는 정 수석 부회장이 아버지인 정문구 회장에 이어 이사회 의장을 넘겨받아 명실상부한 최고 경영자로 자리 잡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전 예산을 일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 8천억 원, 지역신용보증기금 제보 등 448억 원 등이 증액돼
긴급 자금 공급과 보증 지원, 매출 채권 보험 등 금융 지원 예산이 2조 6,594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기부는 추가 경정 예산 총 3조 667억 원을 확보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 복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 경북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특별 편성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 이사회 의장은 카카오톡 출시 10주년을 맞아 모바일 생활 플랫폼을 넘어 또 다른 변화의 파고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보증부 대출에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관리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삼성전기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차세대 기술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차별화한 기술력과 제조 현장을 바탕으로 좋은 경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여파에 대한 맞대응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도입한 비상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속속 재가동합니다. CP 매입기구를 설치하고 월가 대출 프로그램을 운용할 방침입니다.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